구속영장 발부되셨는데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신경 한마디만 하시죠. 가맹점주들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했는데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 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이 어제 저녁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정 회장 구속 순간에도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피자 말고도요, 또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휘두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갑질이 있었던 걸까요? 가맹점주가요, 본사의 이 부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항의를 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영 지도하는 거는 매출을 포함해서 매장 전반적인 관리를 내려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요, 10평 남짓한 작은 매장에 본사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요, 마치 사법기관의 직원들이 압수수색이라도 하는 것처럼 뭔가 당연한 권리를 휘두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주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네. 그걸 집행하면서 네. 정말 이 업소뇌를 탈탈 턴다 그러죠. 네. 뒤지면서 흠집 하나 찾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목소리를 잘 들어보신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사법기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뢰 권리, 네. 답의 권리, 네. 그걸 지금 거의 주입하듯이 네. 암기식 주입하듯이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들립니다. 을은 기준에 의해서만 점포를 운영하고 항상 실천해야 한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시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신교육을 시키는 분위기거든요. 네. 저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정말 경악하는 심경이 드는데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이런 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는 이제 일종의 항의성 네. 전화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본사 직원들이 네. 이틀이 멀다 하고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아하. 지금 10평의 매장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피자의 땅 거의 대부분은 다 배달로 이루어지는 주문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업소는 잡죠. 그런데 심지어는 본사의 회계팀 직원들, 회계 담당자가 뭘 알겠습니까? 현장 영업에 대해서. 근데 이 업소에 몰려가서 네. 그야말로 다 들어갈 수도 없는데 바깥에 도열해서 대게 있는 상황에서 네. 집요하게 이 가맹점주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지금 네.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전화 받지 마라는 말이요. 네. 이제 가맹점주가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주문 전화가 오니까 주문 전화 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배달을 갈 수 없으니. 그렇죠. 이 말은 지금 가맹점주가 장사를 포기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예. 포기할 정도면 이거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주 영세 자영업자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주문 전화를 받지 마. 지금 전화 받아도 어차피 배달 못해. 지금 어떻게 장사를 할 상황이야? 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장사를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포자기한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 본점이 영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군요. 지금 가맹점주가 사업을 포기할 상황으로 내몰게 된 이 일. 그러니까 본점은 도대체 왜 저런 걸까요? 본점은 원래 영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가맹점주가 제보를 하고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온 상황이 이런 제가 거였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을 근래에 한번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피자점은 아니고 언론사 간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발생이 있죠. 네. 이 가맹점주가 이 가맹 본사에 대해서 계속 뭔가 컴플레인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가맹 본사의 운영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가맹 본사는 이걸 갖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네. 이 구실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지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 본사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또 가맹점 프랜차이즈죠. 네. 여기서도 사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 장사하다 보면 그렇죠. 뭐 조그만 회계상 실수라든가 요걸 잡아내서 계약을 해제해버리기 위해서 아하. 이런 행위로 나간 게 아닌가. 추측이. 결국은 저는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가맹점 운영하는 분을 네네. 만나본 적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건에 돌아가는 스토리가 네. 이 가맹점 이 눈에 가신 네. 가맹점 운영자를 쫓아내기 위한 어떤 방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수시로 들이닥치는 이게 한 번 들이닥친 게 아니라요. 틈만 나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이닥치는 이 본사 직원 때문에 이 가맹점주는 이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심정 들어보시죠. 5명은 들어닥친 날은 제가 아예 그날 장사를 접었죠.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아주 샅샅이 뒤졌어요. 거의 그야말로 하나라도 잡아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폐점시킬 명목을 찾기 위해서 온 거니까, 거의 다 털었죠, 완전히, 가게를. 근데 제가 폐점하기 전에는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왔죠. 자, 이 관련된 내용, 도움 말씀 주실 한 분이 더 지금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박상희 이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장이 함께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추정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가맹점주 저희 제작진과의 통화에서요, 마치 범죄자가 된 심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부당한 상황에 본사와 통화까지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또 들어보시죠. 사장님도 항상 말씀이 사실 같은 거 아니면 항상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과연 지금 매장을 이렇게 걸고도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야 되나. 근데 나도 한 번씩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안 돼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그 가게를, 사장님 가게를 거기서 생각하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자, 맞네요. 여성원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의 어떤 부당함을 항의를 반복적으로 했고 이 부분이 아마 본사에서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본사에다가 건의나 항의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있지만 있죠. 어떤 그 가맹점 운영자라도 전체 프랜차이즈 운영자라도 이렇게 이의를 거는 가맹점주를 가만히 놔둘 때는 있죠. 네. 이게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보통 가맹점 가입한 분들이 네. 무슨 연합회 내지 자기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요. 네. 여기서 어떤 그 불만을 갖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네. 이 가맹점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이익을 보려고 그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익이 많이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런 사람을 조기에 척결하지 않는 이상 자기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때문에 그 분립, 이 영어로 이제 하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네. 이 가맹점 가입한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고 네. 말 잘 듣는 사람은 특혜주고 아하. 말 안 듣는 사람 아까 그 본사 직원들이 몰려가듯이 하듯이 네. 엄청난 가혹하게 함으로써 있죠. 네. 이들에게 내 말 잘 들어라. 네. 이걸 계속적으로 주입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금 이 해당 업주는요, 결국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 직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영업을 힘들게 하고 못 하다 견디게 보니까 하는 거죠. 예, 견디다 못해서 결국엔 폐업한 업주의 과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맹점주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지금 형사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업무방해 이런 거 될 수 있지만은 입증이 안 되는데 고의가 명백하다면 네. 이게 그러니까 나에 대해 도전을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네. 이래서 너는 없어져야 돼. 이런 게 명백하다면 계약을 갖다가 폐지한 거, 해지한 거 이걸 원상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 이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네. 그 고의 입증이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가맹점 운영하는 분도 또 뭔가 실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그러니까요. 네. 또 실수로 그러면 이게 소송 과정에서 네. 서로 상대방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다투면 그 소송이 그렇군요. 일이 멸렬해져 가지고 그럼 약한 사람이 그리고 필요한 거 약자는 아닙니까? 뭐 돈도 없고 네. 힘도 없고 소송에서 이길 가망성도 없으면 결국 포기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남양유업 사태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정우현 전 미스터 피자 회장이 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또 갑질 논란 일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거보다 현재 그 갑질 논란이 더 심해졌느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 혹은 과거보다 더 심해진 것은 아닌데 이것이 갑질 논란 이 문제가 더 잘 드러나느냐. 네. 예, 그러니까 사회에 더 잘 드러나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후자의 어떤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가맹점주나 이런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폭언을 한다든지 뭐 혹은 뭐 갑의 횡포를 아주 그냥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뭐 언사를 쓴다든지 표현을 쓴다든지 하면 이것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뭐 네.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뭐 SNS라든지 이렇게 공개가 되면 이것이 또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어떤 갑질 논란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갑의 위치에 있는 본사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종사하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가맹점을 관리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들도 그런 말의 표현이라든지 네. 을에 대해서 대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조심해야죠. 더 심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갑질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았고 그냥 더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더 조심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겠죠. 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네. 자, 더 많이 드러나느냐 더 많아진 것이냐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예나 지금이나 을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더 많이 드러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주목을 더 이끌어낼 수 있겠고 네. 을이 뭉쳐서 갑의 부당함을 좀 알리고 네.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정우현 전 회장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처벌을 받는 것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내 문제를 조금 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네.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판례로 좀 좋은 네. 작용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 이 피자 애땅이라는 업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피자 애땅 가맹점주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는요. 이 본사 직원들이 수시로 들이닥치는 일 말고 또 있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홍보 전단지가 뭉터기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이 비용은 물론 가맹점주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광고 전단지, 그러니까 가맹점주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본사에서 전단지를 보내주는데 그건 쌓이고 쌓여요. 근데 이거는 예. 비용은 또 점주가 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게 네. 가맹점주가 본사에 원하는 마케팅 영업 지원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미디어 광고예요. 네. 예를 들면 정말 좋은 모델을 써서 네. 멋있게 만들어진 광고를 TV나 라디오에 내보내면 그걸 듣고 나서 피자 이 땅 피자 먹고 싶은데 그럼 우리 동네 주변에 전화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본사 차원의 마케팅 광고 홍보 영업을 하지 않고 네. 전단지를 찍어서 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4만 장을 가맹점주들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자, 이 전단지는요, 한 장에 4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4만 장 받으셨죠? 200만 원 내세요. 제가 보기엔 갈취예요. 아. 주문하지 않은 전단지를 갖다 그럼 이 전단지 누가 뿌릴까요? 네. 가맹점에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인건비들. 예, 그 지역 돌면서 사람 써서 뿌리거나 아니면은 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걸 나눠주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좋아합니까 요즘에? 또 이제 소비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저는 그럼 각 가맹점당 4만 장의 전단지를 안기고 뜯어낸 돈들을 네. 누가 또 갈취하거나 착복했을까요? 네. 혹시 여기에 숨어있는 마진은 없었을까요? 아니, 이런 의혹이 드는 거죠. 자, 그건 의혹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의혹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피자의 땅 본사 측은요,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전단지를 주문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주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전단지를 안 받게 되면 그 매장 점검 점수에서 깎이는 거예요. 그 점수에서 깎이면 실망원 폐점까지 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문을 했지만 이 심정적으로 정황적으로 볼 때 이게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자발적이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시켜서 하는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찍힐까봐. 찍히고요. 심지어 사입 점검이라 그래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와서 점검하기도 하고 가입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오라 그래서 반성문까지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난 안 하겠다, 노 할 수 없고요. 저는 갑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생존이 걸린 문제, 대부분의 분들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자발적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근에 미스터 피자에서 피자 가격 통행료 논란이 일자 이 피자 애땅이라는 업체에서는요, 얼른 치즈값을 내렸습니다. 치즈값을. 그랬는데, 그럼 점주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점주들은 아직도 전전긍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최영일 선생님. 네. 자, 치즈값 내려줬잖아요. 네. 근데 왜 점주들이 아직도 불안해하는 겁니까? 점주들은 이 치즈값이 한 번 내렸다고 완전히 내려간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지금 미스터 피자가 문제가 됐는데 정의연 전 회장이 이제 지금 잡혀 들어가까지 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친인척 회사를 중간에 만들어 놓고 네. 직접 이것을 유통시켜도 되는데 중간 업체를 통해서 유통시키다 보니까 치즈값이 올라갔다. 지금 이게 통행세라는 게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 치즈 통행세 같은 거 아니냐, 네. 가격을 부풀렸지 않냐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피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즈고요. 그렇죠. 치즈값이에요. 이게 계속 오르락내락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분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생협약을 국회 의원실에서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결국은 사회의 눈치를 볼 때 내렸다가 이걸 또 다시 올린다는 거죠. 올릴 때는 더 크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서 가맹점주가 이러한 일을 숱하게 패턴으로 겪다 보니 지금은 잠깐 내리지만 이것이 가격이 합리화됐다기 보기에는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네. 불신의 상황이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거고요. 언제 또 올라갈지, 다른 네. 방법을 도입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정우현 미스터 피자 회장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피자 치즈의 가격을 올렸던 부분은 이미 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피자 애땅도 역시 비슷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림으로 보실까요? 자, 피자 애땅 역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아들, 아내, 딸, 가족들로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료값이나 납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똑같은 미스터 피자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 예전 재벌, 일부 네. 재벌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네. 피자의 땅이라면 재벌급도 아니고 아주 그냥 중소기업일 건데 네.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있죠. 또 본인들은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그 껍데기를 씌우기 위해서 네. 아내, 아들, 딸 이름으로 회사를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피자의 땅 원래 회장하고 이런 분들은 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네. 피자의 땅이 한 거하고 똑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독점 규제 및 네.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네. 어떤 사업자가 자기가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네. 을에게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은 독점규제법의 위반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공정거래법은 이 경우에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아주 악질적이다. 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네.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형사처벌은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네. 좀 제발 좀 같이 상생하는 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하. 이 나쁜 그 일부 재벌의 어떤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네. 돈 좀 더 벌겠다고. 이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잘 써온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여성원 변호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분명히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는 유령 회사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페이퍼 컴퍼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피자의 땅이 책임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단지 부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본사 직원들, 거기다가 재료값이 언제 날뛸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모든 것을 떠안고 운영하고 있는 가맹업주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 취재진에게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